오늘은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한번 싹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급하게 찍게 되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고민일 겁니다. 1분 자기소개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감을 못 잡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세요라는 하나의 방법을 답안처럼 제시해서 또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진 않아요. 그보다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1분 자기소개가 면접의 시작이라서 대부분 1분 자기소개를 먼저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1분 자기소개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1분 자기소개라는 질문 자체가 도대체 뭐고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냥 관례라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신호라서? 이걸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려고? 아닙니다. 1분 자기소개는 인사와도 같아요. 1분 자기소개는 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각인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실 면접을 떠나서 인생 살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해요. 꼭 면접을 떠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실제로 회사에 취업해서 선배들에게 인사하거나 하물며 소개팅에서도 항상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쭈뼛대면서 이름 하나 간신히 말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첫 인상이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분 자기소개를 단순히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요령이나 답을 찾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면접에서 시도해 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1분 자기소개가 왜 이토록 어렵냐? 사실 저도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이건 한번 답을 딱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생 고민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 이유들을 모른 채로 답만을 찾아서 헤매면 절대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추려서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자기소개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비유법으로 말해라.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과거에는 비유법을 많이 활용했어요. 저는 헌 신발짝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효과적인 표현법 중 하나이긴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볼게요. 사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고민하다가 나를 좀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비유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참신하고 어떤 사람인지 잘 느껴지고 해서 면접관들이 합격점을 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합격 사례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합격하더라라는 하나의 요령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국밥 같은 남자입니다. 저는 지우개입니다. 뭐 우리나라 캐릭터까지 다 총출동해요. 이러다 보면 참신하고 좋을까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이고 야 이번에는 지우개도 나왔다. 또 뭐가 나올라나? 이게 신뢰가 전혀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구나 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면 슬슬 비유법이 먹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또 비유법 활용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정답 찾아 산만리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남들이 하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꾸 정답 하나를 찾기 위해서 시중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의 답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유롭게 사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어떻게 보면 답을 찾던 취준생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준비할 당시에 비유법 이제 식상하니 쓰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라는 사람을 잘 표현하는데 비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하고 면접장 가서 안녕하세요. 가락동 이용대라고 불리우는 조성훈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죠. 저는 취미생활로 몇 년간 배드민턴을 하면서 구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잘 모르시는 분도 이용대가 누군지는 잘 아실 텐데요. 사실 남자 복식 경기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존재합니다. 이용대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면서 경기를 우리 편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전략가적 역할을 맡고 있고, 파트너는 그런 기회에 강한 공격을 퍼부으며 세계 1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런 전략적인 면모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합 전에 상대가 어려워하는 볼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어디를 공략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실제 경기에 적용해 우승 확률을 높이곤 했습니다. 이때 제 자기소개를 듣고 면접관들이 전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셨고, 웃음을 지어 보이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원한 직무가 경영 전략 기획 관련 직무였거든요. 남들이 비유법을 쓰지 말라고 해서 쓰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자기소개를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비유법을 안 써도 돼요. 정해진 틀이 아예 없어요. 자기소개에서 이용대가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 걸 누가 틀로써 제시를 하겠어요. 그냥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맞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답은 없다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더 중요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저도 저 자신을 알아가고 있어요. 아마 평생을 나 자신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흑백 논리처럼 나를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이 깊게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 자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잘 알아야 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스크립트 하나를 답으로서 만들어내기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고 단순히 경험,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의 성과, 매출액 200% 증가 이런 수치와 결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다수의 자기소개가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냈습니다. 너희 회사에서도 그래 볼게요. 라는 전형적인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기억에 남지도 않는 자기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1분 자기소개를 잘 하려면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돼요. 먼저 경험 분석을 제대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하고 내 역량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 정리하는 이 면접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껍데기 경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 지금까지 길러온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선택한 직무나 기업에 대한 자세, 왜 이 일이 하고 싶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등을 한 번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면접 시기에만 써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것들이에요. 목표나 꿈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취업과 면접을 준비하는 시기에 한번 정리를 꼭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취업 준비 기간이 사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정말 인생에서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역량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봐야 그제서야 나를 어떻게 보여줄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찾는 거는 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고, 사실 표현은 진짜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알맹이를 찾고 알맹이를 잘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알맹이를 찾는 앞선 단계를 제대로 거치는 지원자가 감히 말하건대 거의 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지원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이런 내용을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맹이가 여러 개 뽑히면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제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주제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주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이 누가 이렇게 하라더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꼭 말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일이 너무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소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꼭 소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이 기업에 특히 입사하고 싶은지를 소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어휴, 너무 힘들죠? 그만큼 이 힘들고 어려운 게 1분 자기소개인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진정한 1분 자기소개를 얻어가 보세요. 왜 이게 끝이 아니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하는 단계까지 왔고 그걸 표현했는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닐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이 기업에 특히 입사하고 싶은지를 말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제가 코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찾아낸 친구에게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과거에 우연히 견학 기회가 주어져서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너무 뭐 따뜻했고 문화가 좋았고 진심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들이 진심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역량적인 관점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 상대방이 궁금해서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회사는 결국에 이 사람을 뽑으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그렇다고 이 앞에 진심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진심을 찾는 게 시작이라면 마지막은 나라는 사람의 진심이 기업이나 타인 혹은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로 귀결되는 게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든 면접이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항상 스스로 답변을 해보고 지금 이게 그냥 나만의 생각이자 내 자기중심적인 말인지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말인지를 스스로 가늠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좀 조금씩 뿌옇던 안개가 걷히고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느낌이 드시나요? 1분 자기소개를 잘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하나 배울 게 너무나 많고 이게 또 다 연결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단편적으로만 답찾기에 급급하니까 좋은 자기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지원 동기 먼저 찾기. 먼저 경험을 분석하면서 여러분의 지원 동기를 찾아보세요. 지원 동기는 면접 때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질문입니다. 물론 지원 동기 찾는 게 쉽진 않아요. 지원 동기를 잘 찾으려면 기업 분석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몇 편 올려놨어요. 간단히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지원 동기는 단순히 왜 여기 들어오고 싶냐가 아니라 목표나 비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 기업에서 무엇을 달성해 보고 싶은지 어떤 걸 배워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자유롭게 나만의 비전과 목표를 찾아보세요.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량 정리하기. 내가 가진 역량을 찾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험을 또 들여다봐야겠죠. 그리고 역량이 무엇인지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전공 과목 수업 들으면서 실습하면서 견학하면서 인턴하면서 내가 기른 진짜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그 일을 왜 잘할 수 있고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요. 특히 지원 동기에서 찾은 나만의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는데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연결을 해보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경험 정리, 역량의 본질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만의 가치관 정리하기. 역량뿐만 아니라 나만의 가치관도 이제 또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도전적인 사람인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지, 실패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는 사람인지, 직업관이 무엇인지,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보세요. 귀 아프시겠지만 당연히 이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 성격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지 마시고 구체적인 경험을 하나 떠올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성격적인 모습과 가치관을 찾으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도 특히 경험 정리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해가 좀 되실 테니까 꼭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 1분 자기소개 만들기. 자, 이제 우리는 준비물을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회사가 결국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 회사의 지원 동기, 회사에 도움이 될 역량,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등을 모두 찾았죠.
이 중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목표, 역량, 나라는 사람이라는 목차 순서로 1분 자기소개를 하면 됩니다. 큰 틀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목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자 지원한 아무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들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량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이런 가치관과 이런 비전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이런 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길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앞선 단계에서 찾은 지원 동기, 역량, 가치관에서 핵심적인 주제들만 목차 순서에 맞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1분 자기소개를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외워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외워야 할 것은 목차와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를 어떤 순서로 말해야지. 예를 들면 인사한 다음에 지원 동기 말하고 그와 관련된 내 역량 말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말하면서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단어가 매번 다르고 표현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진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아니면 그 다음 단어 뭐였지?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를 떠올리는 참 역량이 없어 보이는 비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 전달을 해서 면접관들이 궁금증이 생기면 꼬리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미리 면접이라는 곳에서 내가 할 이야기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1분 자기소개에 표현하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내가 한 말과 이어져서 어떤 꼬리 질문이 들어와도 모두 답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왜 1분 자기소개를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한 분의 질문 덕분에 1분 자기소개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는데 좀 빠르게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또 질문 남겨주시면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1분 자기소개는 정답이 없어요. 제 가이드라인도 정답이 아니에요. 목차도 저는 지원 동기, 역량, 내 가치관으로 잡았지만 다른 순서로 혹은 다른 목차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후회가 없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래서 후련하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만의 정답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만들 수 있을 겁니다.